분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빠르게 부를 겁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소화 시간이 짧다. 그래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불이 꺼져요. 이 방사되기 시작하면서 분사에 대해서 분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10초에서 20초 사이에서 불이 꺼진다고요. 아주 엄청 좋은 설비예요. 근데 나중이 문제죠. 청소가 어렵죠. 그래서 가스계를 선호하는데 이산화탄소나 하루르나 청정은 설계 농도가 돼야 되는데 설계 농도가 고농도, 설계 농도가 고농도잖아요. 이런 고농도인 설계 농도로 장시간 유지가 돼야 불이 완전히 소멸이 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하루르나 청정을 방사하고 나서 농도가 내려가게 되면 다시 불 붙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계는 밀폐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나중에 뭐 이렇게 점검을 하거나 또는 뭐 설계 시공을 할 때 뭐 밀폐를 좀 잘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분말 소화제 물성 한번 보면 1종, 2종, 3종, 4종. 여기에서는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종류가 뭐냐? 주성분이 뭐냐? 분자식이 뭐냐?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필기에서는 뭐 쓰라고 나지 않겠죠. 종류를 쓰시오 하는데, 인산암모늄, 제일 인산암모늄. 이 종류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3종 분말 소화약제가 종류죠. 분자식이 주성분입니까? 네. 사실은 뭐 맞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실기에서, 분말에 대해서 뭐를 쓰시오 했을 때, 혼동이 되면 3개를 다 써주는 게 좋아요. 3종, 가로 열고, NH4, H2PO4, 또 점 찍고, 제일 인산, 암모늄, 이렇게, 그죠? 다 써주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어쨌든 뭐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외는 거예요. 그죠? 소화효과. 이것도 가장 적당한 입도는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다. 1종, 2종, 3종, 4종의 소화효과 중에 3종에 보게 되면 이 방진과 탈수가 있죠. 아래쪽에 방진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죠? 이 A급 화재에 분말 소화제 제3종을 방사하게 되면 뭐가 메타인산이 열분해서 생기는데, 이 메타인산이 어떤 물질이에요? 열분해 시 불연성 타지 않는 용융물질이에요. 그죠? 용융물질. 불연성 용융물질. 좀 뭐 이게 용융이 어떤 느낌이에요? 고체가 좀 녹아서 액체화된, 그죠? 좀 왠지 끈적끈적한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거의 피복을 하는 겁니다. 자, 탈수작용. 1차 열분해 반응 시 발생하는 올소인산 수치가 있는데요. H3PO4가 있는데, 이게 큰 수치로 되어 있는데 좀 아래쪽에서는 좀 조그마한 그걸 이제 아래 첨자로 하는데, 그죠? 아래 첨자로 좀 고쳐주시고요. H3PO4, 그죠? 이렇게 좀 작은 글자로. 목재나 섬유의 구성 요소인 셀룰로스, 즉 섬유소를 연소하기 어려운 탄소와 물로 분해하여 연소를 차단한다. 실제 섬유소, 즉 셀룰로스는 잘 탑니다. 근데 섬유소는 잘 타는데 섬유소가 뭘로 분해를 했어요?
탄소와 물로 분해를 했어요. 그럼 섬유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섬유소가 이렇게, 예? 탄소와 물로 그렇게 나눠졌어요. 결국 뭐 된 거예요? 물이 생긴 거죠. 그죠? 탈수됐다는 표현을 쓴 거죠. 물이 만들어졌다. 물이, 여기에서 있는 물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탄소다. 결국은 분해하니까 탄소와 물이 된 거예요. 섬유소가. 그럼 결국은 물이 분해하면서 탄소를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면 덮어버리겠어요? 축축하게. 그죠? 축축한 탄소는 잘 안 타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야, 이 탈수작용이 과연 어떻게 이게, 여기 이렇게 항상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연소하기 어려운 탄소와 물로 분해하여 연소를 찾는다. 연소하기 어려운 탄소? 탄소는 사실은 잘 타는데. 그죠? 자, 연소하기 어려운. 여기서 한번 쉬어줘야 돼요. 연소하기 어려운. 탄소와 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탄소 이런 얘기죠. 물이 있는 탄소는 어떻게 해요? 연소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연소하기 어려운 탄소 여기서 쳐주면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저 4번에 분말 소화제 열분의 반응식. 이거 다 외워야 되죠? 뭐까지? 4종까지. 그죠? 이거 2차에도 예상 문제예요. 2차에. 제가 분명히 이 과목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방수리학, 즉 기사로 치면 유체역학, 약재화, 이건 무슨 과목이라고요? 2차 과목이라고 해요. 2차에 직접적인 과목은 유체, 약재, 구조예요. 필기 중에. 그래서 필기할 때 이거를 좀 더 잘해두면 실기에서 쉽죠. 여기에서 소방수리학에 대해서 기초를 다져놓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실기 때 다져야 돼요. 그래야지 실기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자, 넘어갑니다. 5번에 파이어 브레이크인데요. 이 파이어 브레이크, 워터 슬러리로 부르는 특수 소화제다. 산림화제시 물과 모래 등을 혼합하여 화점에 뿌리는 거다. 파이어 브레이크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물과 모래를 섞어 놓은 거. 물과 모래를 섞어 놓은 게 파이어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물과 모래를 섞어 놓은 거. 그러면 이제 물과 모래를 섞어 놨어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냉각이 있겠죠. 질식이 있겠죠. 모래에 의한 질식. 그죠?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에 공중소화용 소화약제. 무슨 느낌이 들어요? 헬기에서 막 뿌리는, 그죠? 느낌이 들죠? 자, 1번 MAP라고 되어 있는데 첫 줄에 보게 되면 제일인산 암모늄의 약칭이다. 뭐예요? 3종 분말이죠. 그래. 공중소화용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3종 분말이구나. 두 번째, CMC. 오른쪽에 보면요, 103개 미세한 분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성 풀이다. 아니, 우리 저 위에서 공중에서 헬기 가지고 붕 떠가지고 분말을 막 뿌리면 땅에 떨어지겠어요? 좀 풀 같은 걸 좀 섞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겠죠. 자, 3번에 적색 안료. 원래 제일인산암모늄은 분말 소화약제는 원래 색이 없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색을 넣는다고 해요. 근데 얇은 뭐예요? 홍색, 얇은 붉은색, 다몽색이죠. 핑크색, 얇은. 근데 뭐 확 드러나진 않아요, 쉽게. 왜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색소를. 그 돈인데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을 넣다 보니까 위에서 막 뿌리는데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좀 알려고 좀 많이 첨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이 정도로 설명하게 되면 이거는 기술서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기술사에 공중 소화용 소화액지대 쓰시오 그러면 막 써야 되니까 생각을요. 우리는 계략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304페이지에 소방전기입니다. 다 잘하면 좋겠어요. 예, 과목 5개도 다 잘하고 실기도 다 잘하고, 그죠?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뭘 좀 약하게 해야 되잖아요. 특히 저는 유체도 잘하고 소방수리학도 잘하고 전기회로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2개 중에 1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니 여기에 시간 이를테면 소방전기 이거를 10문제가 나와요. 소방수리학이 10문제가 나옵니다. 약제가 5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이제 이런 비율인데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방수리학도 10개 중에 한 8개를 맞고 소방전기도 10개 중에 한 8개를 맞으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0개 중에 8개면 몇 퍼센트예요? 80%예요. 예? 수리학, 약제, 전기, 회로죠. 이게 10개, 5개, 10개가 나온다고 가정했어요. 8개, 4개, 8개를 맞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 이걸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한 2달 필요하고요. 2달 필요하고, 얘는 한 달? 얘는 4달? 전기 회로는 더 어려워요. 왜 이제 소방에서 전기 회로는 더 8개를 맞기가 어렵냐, 얘보다. 얘는 그래도 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네, 얘는 전기 기사 시험에서 몇 과목이에요? 예? 자동 제어, 예? 소방 공사 재료, 벌써 2과목이요.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요. 소방 전기는 5과목이에요. 그 중에서 뭘 빼고? 뭘 빼? 복귀 빼고. 나머지 과목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한 과목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직류에서 한 문제 내고, 교류에서 한 문제 내고, 예, 정전기에서 한 문제 내고, 자기에서 한 문제 내고, 제어에서 한 문제 내고, 공사재료에서 한 문제 내고, 이렇게 내는데 이걸 어떻게 답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처음 했을 때 이러니까 좀 했다 그러면 이거는 2주나 아니면 한 달이나 이렇게 좀 줄죠. 줄어요. 얘는 실기에 강의되고 얘는 필기에 강의돼. 실기에는 제 생각인데 제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어 쪽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쉬운 데까지만. 그럼 쉬운 데가 과연 뭐냐? 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직류회로에서는 뭐가 잘 나오냐? 저항의 합성. 합성 저항 구하는 거예요. 합성 저항 구하는. 그리고 전류 구하고 전력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 도료에는 뭐가 나오냐? 실효값이 뭐냐? 다음 중 가나다라. 평균값이 뭐냐? 표 하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료에서는 피상 전력을 구해라, 유효 전력을 구해라, 무효 전력을 구해라. 전력 구하는 거. 전력값 구하는 거.
피상전력이 뭐예요? 유효전력이 뭐고, 무효전력이 뭐예요? 그리고 제어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어. 이 더몰강 법칙이라든지, 불대수라든지 꼭 외워놔야 된다고요. 그게 필기에서 나오지만, 실기에서도 어쩌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방, 전기, 실기에 제어 나와요, 안 나와요? 소방 실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가닥수, 기준을 써라, 제어, 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리사 실기에 보게 되면 화전지 기준을 써라, 가닥수를 구해라 나왔어요. 근데 제어만 안 나왔어요. 제어만. 우리 기계 쪽으로는 압력을 구해라 이게 나와요. 유량을 구해라. 예? 유체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소방 기사에 보게 되면 직류티 분류티에서 마찰을 구해라. 화전지 기준 썼시오. 기타의 계산 문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기계 쪽은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전기 쪽이 좀 그렇진 않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4페이지입니다. 전류. 저는 전류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기계 쪽으로 유량이 떠올라요. 흐르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Q 나누기 T죠. 쿨롬 나누기 세크입니다. 미터 3승이에요. 쿨롬은 미터 3승입니다. 즉 C는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체적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2번에 전압.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공식을 외우면 좋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게 전기회로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를 이렇게 징유해서 내야 되는데, 예? 맨 처음에 전류란 뭔가 이걸 내고 싶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가능성이. 전압. V는 Q분의 W인데, 이 W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W 나누기 Q인데, 줄이에요. 그러면 줄은 우리가 기계 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뉴턴? 미터 단위가. 조금 전에 Q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쿨럼. 쿨럼은 기계 쪽으로 뭐라고 했어요? 미터? 3승. 그러면 미터 1개, 미터 3개 중에 2개 남으니까 뭐예요? 뉴턴 퍼 제곱미터인 파스칼. 압력 단위죠. 전압은 기계 쪽으로는 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요? 압력과 같은 개념이에요. 전압은. 자, 전압이, 전기도 압력이 있어야 밀어주잖아요. 전류를 흘러가는 힘이라고요. 그죠? 유체를 흐르게 하는 힘이 뭐예요? 압력이잖아요. 단면적이 작용하는 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전기를 이동시키는 능력, 기전력. 저항. R은 rho A분의 L. 그러니까 저항은 뭐에 비례해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혼동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항률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저항률에는 비례하고 도전률에는 반비례하고요. 그래서 저항률, 도전률 이 두 개가 나중에 시험에 나오게 돼요. 비례, 반비례 문제가 나왔을 때 혼동됩니다. 어렵다고요. 자, 오음의 법칙.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전력. 전력은 전력량과 항상 좀 같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전력량. 전력. 공식이 기본적인 게 I제곱 R. 얘는요, I제곱 RT. 그죠?
자, 기호는 뭘 쓰나요? 전력은? 기호를? 단위는 뭐예요? 와트. 그죠? 얘는 단위가 줄이죠? 그래서 기호는 이게 W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기호를 W로 쓰고요. 이게 W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기호를 P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W고 얘는 기호가 W고 그죠? 그래서 좀 두 개가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I제곱 R은 P니까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 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P는 전력은 아주 유명한 단원 공식이 한 개가 있죠. IV 또는 VI 이렇게 되죠. IV 또는 VI 이렇게. 우리 오hm 법칙에서 V는 뭐예요? V는 I 곱하기 R이죠. 그래서는 I 곱하기 그죠? V는 I 곱하기 R이니까 이게 I 제곱 R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우리는 I는 뭐예요? I는 R분의 V니까 곱하기 V 하면요 R분의 V 제곱. 그죠? 그래서 이 오hm 법칙을 적용시키게 되면 IV에다가 오hm 법칙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또 많은 공식으로 또 바뀌죠. 그래서 이 오hm 법칙 I는 R분의 V를 다른 데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공식을 좀 변화를 좀 시켜봐야 돼요. 유체는 단위도 막 변화무쌍히 하고 공식도 막 많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소방전기는 공식 하나에 대입, 답 이렇게. 단위 변화도 별로 필요 없고요. 공식의 변화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떤 공식을 외웠을 때 오hm 법칙을 넣으면 공식이 좀 더 다양해진다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7번에 저항의 접속법이에요. 저항의 접속법, 직렬, 병렬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뭐를 좀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직렬이다 그러면 뭐가 직렬이에요? 저항이 그죠? R1이다 R2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쪽이 뭐예요? I가 흘러가요. I가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흘러가는 I는 뭘까요? I1일까요? I2일까요? 그런 거예요. 이쪽에 흘러가는 거는 I1일까요? I2일까요? 아니면 I일까요? 예, 둘 다 I죠. 전류는 일정하다. 아니, 우리가 전류는 그래요. 이렇게 가서 두 군데를 나눠줘야 여기서 흘러가는 게 5A고 이게 흘러가는 게 3A면 이쪽에는 2A가 이쪽에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르호프 제 1법칙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소방전기는 소방기사 필기에서 공부했던 그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 잊어먹어가지고. 그래도 약간은 좀 잘 나오는 거를 제가 몇 개 일러드릴게요. 그 정도는 좀 이론에서 같이 하고, 문제도, 그런 문제는 좀 찾아서 보고. 그래야 필기도 좀 쉽게 60점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소방전기에서 10개 중에 8개는 아니더라도 10개 중에 4개나 5개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동 제어를 위주로 해도 그 정도는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자동 제어 문제가 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제가 막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분명히 그 시험 과목이 이렇게 보면 제일 초에 보면 시험 과목이 있죠? 시험 과목 1차 시험에
3페이지에 보게 되면 3페이지에 1차 시험, 2차 시험에 2번에 보면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소방수리학은 전 범위에서 내겠다 이거예요. 약제화학은 전 범위에서 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방전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방 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교류, 직류, 자기, 정전기 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막 따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어 쪽으로 많이 내겠다고. 자기가 직접 내진 않지만 출제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험 보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시험 보기 전부터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비율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도 막 좀 전화하세요. 전기회로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줄일 필요가 있다고요. 다 못해요. 자, 이게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인데요. 그럼 병렬 접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네? 전류 일정이에요. 전류 일정. 자, 얘는 R1, R2 이렇게 있을 때 이게 I예요. 그럼 이쪽으로 하는 게 이건 뭐예요? I1이고 얘는 I2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R1하고 R2 얘는 뭐가 일정해요? 예,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전압이 일정해요. 자, 합성저항 R0라고 하면요. 합성저항이라고 하면 이 합성저항은 R0라고 했을 때 뭐 R1 플러스 R2인데 얘는 합성저항 R0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세요. 뭐 합분의 곱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합분의 곱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즉 이거요. R1 플러스 R2 합분의 곱 R1 곱하기 R2. 요거는 저항이 두 개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저항이 R1, R2, R3 이렇게 한 개가 더 있다 그러면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다가 플러스 R3분의 1분의 1 이렇게 하면 3개, 4개, 5개, 10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공식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은 언제 필요한 공식이냐? 옛날에요. 계산기 없을 때. 이거는 암산이 안 되는데 이건 암산 되잖아요. 지금 계산기가 있는데, 그죠? 네, 불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잊어버리라고 해요. 자, 다음 분배 법칙이요. 자, 얘는 전류는 일정해요. 그렇지만 이 R1, R2에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분배가 됩니다. 전압은 달라요. 그래서 이 V1, V2 얘는요, 얘는 V가 얘는 똑같아요. 전압은 일정하고 안 쓸게요. 그러면 V1은 얼마고 V2는 얼마냐? 예? V는 I, R이에요? 그죠? V는 오음의 법칙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값이 뭐예요? 전체 값이. 전체 값이 V예요.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예? R1 플러스 R2. 이게 전체잖아요. 저항이 전체. 분의 R1 플러스 R2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전체 분의 전체 곱하기 V. 그럼 이건 뭐예요? V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일부가 들어가면요. 분자에 일부가 들어가면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에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맞아요? 안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하면 자, 우리 오문 법칙에서 보면 I는 R분의 V인데 V는 R이 넘어가면 IR이죠. 그죠? V는 R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그래서 R1이 크면 V1도 커야 돼요. 그래서 1일 때 여기 분자에 1이 와야 돼요. 이게 시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얘는 전압은 일정한데 뭐가 분배가 된다고요? 얘는 전류가 분배가 돼요. 전류. 그래서 I1, I2 이렇게 있는데 예? I가 전체예요. 그죠? I가 전체인데 R1 플러스 R2 분의 R1 플러스 R2 이렇게 하면 또 분모 분자 다 지우면 뭐예요? 또 전체 나오잖아요. 근데 분배가 되니까 나눠지는데 얘가 이제 R이고 얘가 R이고 R1 플러스 R2인데 얘는 1일 때 이게 2가 오고요. 2일 때 1이 와요. 예. 결국은 2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2가 크다는 얘기는 1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1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이 작을 때 1은 어때요? 전류는? 크고요. 2가 클 때 2는요. I2는 작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 관계 있어요? 반비례 관계 있어요? 이런 거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버 법칙을 봤을 때 I는 조금 전에 봤는데 R분의 V. I하고 R은 어떤 관계 있어요? 반비례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게 분자잖아요. 얘는 뭐예요? 분자의 상대방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부분 전체로 가면요. 전체의 I, 전체의 V, 전체의 R0, 0, 0라고 한번 써보죠. 지금 R0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그냥 0, 0, 0라고 썼어요. 1, 1, 1, 2, 2, 2. 그러니까 여기에 I1, 여기에 I2. I는 뭐예요? 2는? I1은 I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에 I0도 먹어요. I고.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뭘 구해라고 하면 전체를 오hm 법칙에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hm 법칙이 있는데 I는 R분의 V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1, 1, 1, 2, 2, 2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요. 즉 여기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을 해라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값이 I는 뭐예요? I는 전체잖아요. 나머지는 2잖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I는 전체잖아요. 여기는 1, 1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전류는 그냥 I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여기에 전류는 전체인가? 전체가 아닌가? 분배가 되는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다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된다고요. 이게 정확한 기초가 된다고요. 전류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분배가 된다, 이게. 그래서 전압이 분배가 되고 전류가 분배가 된다. 그래야지 이 구성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자, R1 여기에서 전압은 전체예요, V1이에요, V2예요? 이건 전체죠. 전체가.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5V짜리다. 예? 그러면 여기도 5V 걸리고 여기도 5V 걸리면 아시겠죠?
여기도 계산할 때 5V 내야 되고 여기도 5V 내야 된다고. 전체도 5V 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I는 R분의 V잖아요. 자, 1번 지점에서 뭐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1번 지점에서 R1 넣어야 돼요. I1을 내야 됩니다. 근데 V는 V1이 없어요. 그죠? 여기는 그냥 5V 넣는 겁니다. 전체 값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자, 뭘 또 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예?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전력. 1번 점에서의 2번 점에 아니 전체에 이렇게. 전력 공식은 IV잖아요. 또요. 조금 전에. I제곱 R이잖아요. 또요. R분의 V제곱이잖아요. 공식이 몇 개 있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음에더라도 하나만 알고 있고 오hm 법칙을 써가지고 I 대신에 뭐요? R분의 V 넣으면 R분의 V제곱 되고요. V 대신에 IR 넣으면 예? I제곱 R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식이 있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어요. 구해라. 자, 병렬 회로를 주어주고 전체를 구해라. 그러면 이 전체 값에 구해라.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전체 값에 I는 얼마냐? 전체 값에 V는 얼마냐? V 5V잖아요. 5V 제가 썼잖아요. 그러면 전체 I는 얼마냐? 예? 전체 I는 어떻게 돼요? I는 예? R분의 V잖아요. 5V 넣죠? 그죠? 그러면 얘는요? 뭘 넣어야 될까요? R1분의 1 플러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이걸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I 값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I가 뭐예요? 전체 값이잖아요. 왜? 합성 저항을 넣었으니까. 전체 저항을 넣었으니까 전체 V, 전체 저항을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 값이 뭐예요? 전체 값이잖아요. 그럼 전체 값 나왔죠? 전체 값 나왔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전체 전력이 나오죠. 근데 이게 I1을 넣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I1에 걸리는 전력값이 나오죠. I1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이 나온다면 2를 넣었어요. 그럼 I2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게 기초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전력을 구하면 여기 값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값하고 여기에서 값하고 여기에서 값이 똑같은 게 병렬에서는 전압 조건 5V 주면 5V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305페이지 저항의 접소, 직렬, 병렬 접소 여기에서는 이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8번에 휘스턴 브리지는 그냥 보면 되고요. 9번에 키르호프 법칙도 그냥 보면 되고 10번에 전압계의 배율기, 전류계의 분류기가 있는데 우리가 전압을 측정을 해요. 전압을.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가 일정하죠.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일정해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회로가 있잖아요.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회로에 걸리는 이 전압을 측정한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싶은데 이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해야 될까요? 직렬로 연결해야 될까요?
네?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고. 전압계를. 그러면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병렬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걸리는, 그럼 여기에서 지나가는 전류는 다른데 전압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여기에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전압계를 여기다 연결하면요, 엉뚱한 그 값을 측정하게 되겠죠. 자, 다른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네? 전류계에 분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류계, 그죠? 네. 전류계는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전류계를 설치할 때는 직렬 설치해야죠. 여기서는 전류, 여기서는 전류 값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전압계의 배율기,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압계의 직렬로 저항을 접속하고, 조금 전에 병렬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압계는 병렬 설치예요. 네, 전압계 안에 전압계 자신의 저항이 있어요. 전압계 자신의 저항이 있고, 전압계 자신의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파란색이네요. 얘는 빨간색으로 해보죠. 전압계에 저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전압이 어떻다고요? 똑같이 걸려요. 병렬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0V다. 그러면 얘도 500V 전압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항을 한 개 더 설치하는 거예요. 안에다가 저항을 한 개 더 설치했어요. 저항을 한 개 더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은요, 적은 전압에 걸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적은 전압을 걸리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적은 전압이 걸리는 걸, 작은 전압이 걸리는 거를 곱하기 몇 배, 이렇게 몇 배 하게 되면 원래 값이 나오죠. 원래 전압값. 그죠? 그래서 이 걸리는 전압을 실제로 작은 전압을, 여기 안에는 전압계는 작은 전압을 측정을 해가지고요, 곱하기 몇 배에서 이 수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는 이 저항을 한 개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 저항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율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R이 있고 RM이 있는데, 이 R과 RM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값이에요? 전압계 안에 있는 값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V라 썼잖아요. V. 요 V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저항 있죠. 요거. 요 회로 저항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 더하기 R분의 RM이 있는데, 그죠? 이 R도 RM도 전압계 안에 있는 거다. 자, 전류계의 분류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자, 우리가 전류계는 실제로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요? 전류계는 회로에 설치할 때, 측정할 때 당연히 직렬로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측정은 직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분류기는 설치를 어떻게 하냐? 병렬 설치를 해야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좀 알아두시고, 개념은 그렇고요. 공식을 좀 알아주시면 되고. 자, 12번의 전력량, 13번의 주울의 법칙. 주울의 법칙은 이때까지 몇 번 나왔죠? 네. 수리학 할 때하고도 공통입니다. 전지, 열전 현상. 전지는 1차 전지, 2차 전지 조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전지는
건전지고 2차 전지는 충전지죠. 열전 현상 재배역 효과, 펠티어 효과, 톰슨 효과가 있는데 재배역 효과하고 펠티어 효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쵸? 온도 차에 의해서 뭐를 기전력, 전류를 발생시키는 게 재배역이고요. 펠티어 효과는요. 전류를 흘렸더니 온도 차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에어컨 같은 거예요. 냉동기 같은 거. 냉장. 자, 톰슨 효과는 재배역 효과가 아주 비슷한데요. 재배역 효과는 두 개의 금속을 이용하는 거고 톰슨 효과는 하나의 금속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전류를 흘렸더니 온도차가 발생하더라. 맞아요? 아니죠. 온도차를 줬더니 전류가 발생하더라. 전류를 줬더니 온도차가 발생하더라. 이거는 두 번째 있는 펠티어 효과고요. 온도차를 줬더니 전류가 발생했다. 이건 뭐라고요? 재배역 효과하고 톰슨 효과예요. 근데 하나의 물질은 톰슨 효과고 두 개의 금속은 재배역 효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좀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실제로 소방전기 회로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렇게 이론 중심보다는 뒤쪽에 있는 문제 중심으로 교재하는 게,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나는 전기 쪽에 옛날에 좀 공부를 많이 했지, 그러면 좀 많이 풀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쉬운 거 위주로 좀 풀어보시고, 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